사건 최초 보고. 지난 6월 일본 미야기현 초중학교 급식에서 소고기가 사라지는 사건 발생. 그뿐만이 아님 오렌지 주스도 속속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고. 수입식품 가격이 1년 사이 60% 넘게 급등한 게 원인인데, 최근 일본발 뉴스들을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실질임금은 줄고 중소기업들은 도산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부동산 가격은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범인은 바로 너. 엔화 가치가 38년 만에 최저로. 이른바 슈퍼엔저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특급 박앤세일 들어간 일본 엔화 때문에 야스이 니폰, 싸구려 일본이라는 용어까지 등장. 일본인들의 삶이 역대급으로 가난하고 팍팍해지고 있다는데, 세계 3대 경제대국 일본, 세계 3대 기축통화로 불리던 엔화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1960 엑스파일 사건 보고. 한국의 GDP 저추월, 슈퍼엔저로 가난해진 일본 실태. 하나 둘. 얼마 전 저는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새 식구가 항공료와 숙박까지 해서 100만 원이 채 들지 않았죠. 맛있는 음식도 진짜 많이 사 먹고 날씨도 참 좋았습니다. 또 가고 싶네요. 저처럼 싼 값에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급증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700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찍었다고 합니다. 씀씀이도 많아졌습니다. 이게 다 38년 만에 최저가로 떨어진 엔화 가격 때문입니다. 여행객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저렴해진 엔화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국내 5대 은행을 조사해봤더니 올해 상반기 엔화 예금 잔액만 1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나중에 원엔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서 엔화를 사고 있는 거죠. 또 일본 주식이나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일본에서 뭘 할까, 엔화로 돈 좀 벌어볼까, 이렇게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일본인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생활 수준 자체가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슈퍼엔저에 직격 탐맞은 가난해진 일본인들의 실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일본 정부는 지난 1분기 실질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 통계를 이례적으로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원래 6월에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을 때는 마이너스 1.8%였는데요. 이 수치를 조금 바꿔서 다시 발표했습니다. 오류를 정정하면서 공공투자와 민간주택 부분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약한 내수가 드러났죠. 그리고 수출 강국이던 일본이었는데 최근 수출도 심상치 않습니다. 원래 엔화가 약세일 땐 수출이 잘 되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수출 물량이 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애널리스트들이 일본 경제 전망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일체히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연간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일본 대형 증권사 SMBC 니코 증권은 올해 일본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0.3%, 프랑스 최대 은행 BNP 파리바는 마이너스 0.4%까지도 전망했습니다. 이 두 곳은 모두 올해 일본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곳이었다고 해요. 이를 두고 GDP 쇼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1인당 국민 총소득 사상 처음으로 일본 추월. 게다가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역시 일본을 추월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합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이 분석한 올해 전망치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인당 GDP 34,653달러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32위에 올랐고요. 일본은 한 단계 아래입니다. 한국은 2006년 2만 달러, 2017년 3만 달러를 돌파했고 2년 뒤에는 4만 달러 돌파가 예상됩니다. 반면 일본은 2012년 4만 9천 달러가 정점이었고 2023년 3만 3천 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OECD 최신 데이터를 볼까요? 환율과 물가 수준을 고려한 1인당 GDP 수치는 한국이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4만 6천 달러에 그쳤습니다. 물론 일본의 명목 GDP는 한국을 몇 배는 앞서지만 환율과 물가 수준을 고려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즉 나라는 부자지만 개인은 가난한 상황이죠.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 현상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일본 사람들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국민들보다 개인적으로 더 부유하다는 의미라고 말이죠. 원인은 뭘까요? 일본 GDP의 절반 이상은 민간 소비에서 오는데 이게 많이 쪼그라든 탓이 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아베노믹스를 통해 엔화의 가치는 떨어뜨리고 수출을 늘려 일본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30년의 경기 침체를 벗어나 마침내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서 인상률이 거의 없던 일본인들의 임금이 평균 5% 정도 상승하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떨어진 엔화 때문에 수입산 식품, 제품들의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안 오른 게 없는데요. NHK에 따르면 외식비가 15% 정도 오르고 계란은 24% 뛰었습니다.
식빵도 14.6%, 햄버거도 11.2% 가격이 올랐습니다. 인트로에서 언급했던 미국산 쇠고기는 무려 64%가량 뛰어서 수입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도매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엔겔 지수,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전체 소득에서 먹는 데 쓰는 비율이 높을수록 생활 수준이 낮다고 보는 통계입니다. 일본의 엔겔 지수가 39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고 합니다. 27.3%, 한국은 15%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임금이 올라도 높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일본 후생 노동성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일본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급여가 한화 월 25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355만 원이죠. 일본 국민들은 이미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건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 실질 임금 수준은 26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임금 근로자들도 박탈감을 느끼는 지경입니다. 도쿄에서 근무하는 개발자의 평균 연봉은 한화 기준으로 8,600만 원 정도로 집계됩니다. 이는 실리콘밸리의 4분의 1, 중국에 비해서도 30% 낮은 수준이죠. 원래도 급여 수준이 낮은데 저렴해진 엔화 때문에 실질 급여 수준은 더 낮게 체감되고 있는 거죠. 그뿐인가요? 이미 고착화된 저출산 고령화로 청년들의 연금 부담, 세금 부담, 의료비 부담 등이 모두 높아져서 개인의 생활 수준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저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큰 일본 대기업들은 역대급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일본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쏟아지는 여행객들은 일본의 백화점이나 도쿄 디즈니랜드 가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코트라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인바운드 백화점 매출은 역대 최고를 찍어 엔바운드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고요. 도쿄 디즈니랜드도 역대 최대 순이익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이 일본에서 쓰는 비용이 일본 GDP의 1%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대기업만 살판났다는 겁니다. 물류비나 수입 원자재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들은 도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도산 건수는 지난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여기에는 코로나19 때 도입한 무이자 무담보 기업 대출의 상환 시기가 겹쳐서 더 심해진 탓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 엔저에 역성장하는 일본,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여행 부분을 보면 올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들도 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멀리 가기 비싸니까 가까운 한국을 찾은 건데요. 정작 한국에서 돈을 안 씁니다. 올리브영 명동점 매출을 뽑아왔더니 일본은 9위에 불과했죠. 일본 시장에 수출하던 한국 기업들은 직격탄을 받아 발주량도 줄고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 단가를 높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거래 유지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본과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 철강 등은 가격 측면에선 우리나라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익 격차가 커져 설비 투자에 반영돼 기술 경쟁에서 도전에 직면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 시장과 한국 산업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00원에 육박합니다. 환율만 보면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우리 경제가 위기 상태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뜻하고요. 엔화 약세에 원화도 계속 따라간다면 수입 물가도 계속 오르고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현상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더 늦추게 되고 결국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한때 세계 2위도 넘봤던 경제 대국이었는데 지난해는 독일에 역전당하더니 내년에는 세계 5위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은 최근 9조 엔 넘는 돈을 투입해 외환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 올라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 문제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어야 해결되는데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50%, 일본은 0.10%입니다. 적지 않은 금리 차이죠. 오랜 기간 마이너스 금리에 익숙한 일본은 쉽사리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엔저 현상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해진 일본. 누군가는 이런 내용들을 듣고 식민지 국가가 식민지 종주국보다 잘 살게 된 세계 최초 사례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통쾌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기 하락이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쉽게 볼 일만은 아니었네요. 경제 사건들의 핵심을 풀어서 들려드리는 엑스파일 사건 보고 지금까지 강신호 PD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